상권이 좋은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김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뜸해진 손님들의 발걸음은 코로나 감염증이 완화된 뒤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그간 은행 대출에 단기 카드 대출까지 받으면서 버텨왔지만 대출 원금은 3억 원 가까이 늘었고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만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무리하게 영업시간을 늘려보아도 이자조차 갚기 벅찼죠.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김 씨는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막기 위해 은행은 물론 사채까지 손을 뻗었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불어난 빚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사례는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더구나 오는 9월 코로나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분들이 상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직장인보다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보자면 개인회생은 매월 최저 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이 있다면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므로 자영업자라고 해서 더 불리한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는 달은 큰 소득을 벌기도 하지만 안 되는 달은 소득이 적거나 적자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을 때 제시한 변제금액으로 3년 동안 매달 꾸준히 변제해 나가야 하므로 만일 영업소득이 높은 달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산정되면 영업소득이 적거나 적자인 달은 변제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문제가 됩니다. 변제금을 3월 이상 미납할 시에는 언제든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폐지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3회 미납되었다고 해서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되어 좋을 것이 없죠. 그래서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는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변제금을 낮추어 드리고 있는데요. 변제금을 낮추려면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대체로 4대 보험에 적용을 받고 정해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 징수형 수중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서 쉽게 월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월 똑같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산정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인데요. 더구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입증하는 경우 매년 5월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일 2023년 8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자영업자는 전년도인 2022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때는 영업이 잘 되었지만 최근 들어 힘들어졌다면 영업이 잘 되던 시절을 기준으로 소득을 잡는 것이 크게 불리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자영업자는 매입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부가세 납부 내역, 합계세금 내역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현실적인 소득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부양비, 추가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가용소득을 원칙상 3년 동안 매월 변제에 투입하고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상담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소득은 낮추고 부양비, 추가 생계비 등은 높여서 지속 가능한 변제 금액으로 인가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영업자가 소득을 낮추려면 매출은 낮추고 매입은 늘려야 하는데요. 예컨대 최근 1년간 무리하게 밤샘 영업을 해서 매출을 늘려놓았다면 그러한 매출이 앞으로 3년간 지속 가능한 것인지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회생법원은 국세청보다 까다롭게 자영업자의 지출 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매입 항목을 꼼꼼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보정이 많이 나오는 편이며 대리하는 사무실에 따라서 변제 금액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